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58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후 직장 생활하는 딸과 함께 살면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작은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5년 넘게 다니면서 딸아이 대학도 보내고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 50견이 왔는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하기가 쉽지 않네요. 딸아이는 자기가 돈을 벌고 있으니 좀 쉬면서 병원에 다니라고 하는데 딸아이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이라 그것도 쉽지 않네요. 그런데 알베르토 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처럼 몸이 아픈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실업급여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권고사직을 통보받거나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소위 잘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면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옮기거나 창업을 위해 또는 좀 쉬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구조조정과 같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났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예외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 등의 요청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휴직, 휴가를 내고 치료를 했는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 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와 주휴수당 미지급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둘째, 셋째, 넷째의 경우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 체불이 1년에 2회 이상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2회 이상이란 연속해서 2회 이상이 아닌 1년 내에 2회 이상이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30% 이상의 임금 체불이 1년에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분이 월급의 60%인 120만 원을 연속해서 2개월을 받으셨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7번째는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9주 동안 평균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인데요.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9주, 즉 2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네 발로 사표를 내고 나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번째는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비자발적 퇴사, 즉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둘째,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해고되는 경우.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즉,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해고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예외의 경우가 있었네요. 꼭 확인해봐야겠어요. 오늘 알베르트 쌤 설명을 듣고 나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이거나 벌써 그만두셨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참고하셔서 1년 이내의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표를 내고 네 발로 나왔다고 지레 겁먹고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